전원주는 우리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국민들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이런 전원주가 최근 건강 이상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전원주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엘리트 출신인 배우인데요. 1939년 9월 20일 경기도 개성부에서 대규모로 인삼농사를 경영하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1950년 6.25 전쟁으로 식구들이 남한으로 전부 피난을 오게 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한동안 궁핍한 생활 속에 살았는데요. 개성에서 국민학교 5학년까지 다니다가 피난 생활을 하느라 결국 국민학교 졸업을 하지 못했을 정도였죠. 이후 가정 형편이 재차 호전된 시점에 마침내 중학교 2학년으로 편입하였는데 처음에는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당했지만 교장 선생님에게 사정을 한 끝에 가까스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열심히 배웠던 덕분에 졸업식 때에는 상장까지 수여받았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는데요. 그래도 어머니가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고 피난 오느라 학업이 끊긴 전원주의 공부에도 신경을 써서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시켰죠. 지금 숙명여대 하면 당연히 좋은 학교이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말할 게 못 되는데요. 전원주의 학창시절인 1950년대 말에 대학 진학률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정말로 낮았습니다. 대학 가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시절인데 더구나 남녀차별도 심했던 시절이라서 여자의 대학 진학률은 남자에 비해 훨씬 낮았죠. 대학교 졸업 후에는 전원주는 교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전원주가 교사를 그만둔 건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전원주는 나를 보고 학생들이 웃더라 며 어느 날은 웃는 학생들을 훈육 선생이 뺨을 때렸는데 전원주가 학생인 줄 알고 전원주까지 때렸던 건데요. 갑작스런 폭력에 고꾸라져서 넘어졌고 코피까지 났을 정도였죠. 전원주는 폭행의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타격이 심했는데요. 1960년 성우로 데뷔했는데 이를 두고 보니는 교사 시절 키가 너무 작아 칠판에 글씨 쓰기 힘들어 배우로 전향했다 고 농담식으로 흘렸죠. 아픈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전원주의 어머니는 많이 속상해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무일푼으로 이북에서 넘어오셨다가 199 읽어서 비단 가게를 차려 돈을 벌어서 전원주를 대학에 보냈죠. 1958년도에 대학을 간 건 당시 학교에 전원주를 포함한 2명뿐이었다는데요. 선생까지 된 딸이 그것도 접고 방송에서 바닥을 기고 있으니 어머니가 전원주에게 나가 죽으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전원주가 식모 역만 하고 있으니 어머니는 주변에서 놀림도 많이 당하는데요. 나가 죽으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분해서 우시는 걸 처음 봤을 정도였죠. 그만큼 전원주는 성우에서 배우로 전향하며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요. 당시 방송계에서는 너무 못생겨서 곤란하다고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식모 역할만 꾸준히 주어졌고 심지어 58세 때인 1996년의 한 드라마에서 외출 나온 군인들의 전투모를 벗겨가서 화대와 교환하자고 하는 매춘부 역을 맡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을 한 적도 있지만 역시나 주인공 집안이 가난하다는 설정에 전원주는 주인공 어머니임에도 직업이 식모이거나 하는 식이었죠. 그래서 하도 식모 역할을 해서 사모님 혹은 마님들이 입는 비단 치마를 입고 연기하는 것이 꿈이라고 안면 있는 PD들에게 하소연을 자주 했고 이에 어느 날 한 PD에게서 출연 제안이 오면서 비단 치마를 입는 배역이라고 하여 신나서 출연하러 갔더니 무당 배역이었던 일화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다가 1990년대 중후반의 개그우먼 김미화의 추천으로 배우 생활 처음으로 성인대상 심야 코미디 프로그램에 주요 구성원으로 출연하게 되는데 코미디 세상만사의 코너 3위인 곡에서의 부잣집 푼수 아줌마 역할이 그것이었죠. 거기서 호탕한 웃음소리와 다음에 또 모이면 때레뽕 때려줘, 된장 들어간다 된장 들어가 등의 유행어를 탄생시켜 재미있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되며 전원주가 부잣집 마나님 역할을 해도 재미있을 수 있겠다는 인식 또한 생기며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그리하여 데뷔 이래 처음으로 이슈 연예인이 되어 점점 더 큰 인기를 맛봤죠. 이때부터 광고도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고 드라마에서의 출연 빈도수도 늘고 역할도 부잣집 부인 역할도 점점 맡았는데요. 그녀가 출연했던 인기 드라마들도 요즘 인기 있는 전원주 덕을 봐서 더 잘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억척스럽고 생활력 강한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신혼 때부터 써온 냄비를 아직까지 쓸 정도로 알뜰하다고 하죠. 그러나 고생 끝에 전성기를 맞은 연예계 생활과는 달리 전원주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전원주는 28세에 부모님이 정해준 영등포 유명한 의사 집안 아들과 결혼했는데요. 2년 만에 아들을 낳았지만 첫 번째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원주는 첫 번째 남편에 대해 너무 무서웠다, 밥상도 갖다 바쳐야 했다,
너무 무서워서 말대꾸도 못했는데 부부싸움은 꿈도 못 꿨다. 결혼 3년 만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원주는 아들 하나를 둔 남성을 만났는데 전원주의 어머니는 두 번째 남편과의 결혼을 결사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번째 남편이 생활력이 없고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인데 전원주는 고집을 꺾지 않고 결국 결혼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친가와 처갓집 돈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외도까지 수시로 저질렀는데 당시 파주에서 사업을 하던 남편을 찾아간 전원주는 이웃에게 전원주 남편 세컨드가 3명이고 술집, 다방, 식당에 1명씩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설마 하며 전원주는 남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의 내연녀가 아이까지 낳아 기르고 있었다는데요. 그럼에도 남편이 무서워서 대들지도 못했다는 전원주는 남편에게 여보, 제발 바람 좀 피우지 말아주세요 라며 무릎 꿇고 빈 적도 있었죠. 참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 남편은 정말 못된 사람인 게 불륜뿐만 아니라 전 남편은 전원주에게 자주 막말까지 퍼부었다고 하는데 전원주는 남편에게 개떡 같이 생겨가지고 란 말을 듣고 개떡처럼 생긴 건 어떤 건가 싶어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을 정도였고 그 후로도 자신의 얼굴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원주는 가족 부양이 자신의 몫이 되면서 억척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전원주는 샘플을 절대 버리지 않고 가구는 기본 50년 이상 사용하는 절약 정신을 실천하며 국가에서 인정한 저축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물을 지나치게 아껴 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고장인 줄 알고 연락이 온 적도 있고 전기세 또한 최저 2,000원 대가 나온 적도 있다고 해서 주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원주는 자신만의 재테크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이 들어오면 무조건 금을 산다고 하며 주식 투자 시에는 우량주를 매수해서 3년 이상 버티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십억대 자산가가 되었지만 현재도 전원주는 방송국의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며 아직까진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요. 전원주는 자식들이 부지런하게 산다, 노력해야 생긴다 이런 걸 완벽하게 알았을 때 재산을 물려줄 예정인데 그러면 고마운 줄 알 거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전원주가 억척스럽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시작한 건 모두 6번의 유산 탓이었습니다. 전원주는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고 재혼한 남편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원주는 두 아들 및 새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낳지 않았습니다. 무려 6번의 유산을 감당하면서까지 지킨 철칙이었죠. 전원주는 지금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것이고 자신 역시 부끄러운 과거라고 했는데요. 몇 번이나 유산 때문에 수술을 하니 나중에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도 못했고 일어나 보니 친정 어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빌고 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우울증과 건망증에 시달리며 치매 위기까지 찾아왔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를 버티게 한 건 모두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고 힘든 시절에 대학교까지 졸업해 교사가 된 엘리트였지만 연예인 데뷔 이후 무시를 당하고 남편에게도 무시를 당했던 전원주의 인생. 어찌 이리 고달플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가족의 품에서 오랜 시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